안녕하세요. 월계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오늘은 통합과학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멸종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원을 공부해 볼 거예요. 교과서는 224에서 227페이지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구 환경 변화가 생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해해 보는 거예요. 교과서에 4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생물 대멸종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질시대 동안 크고 작은 멸종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는데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멸종한 사건이 있어요. 5대 대멸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5개의 큰 멸종들, 어떤 원인으로 이러한 멸종이 일어났는지 사실 매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구에 남겨있는 여러 가지 그런 흔적들, 증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한 그런 가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가설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지구의 환경 변화가 생물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4가지를 볼 건데 고생대 중기, 후기, 말기 그리고 중생대 말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고생대 말기와 중생대 말기에 있었던 사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생물 대멸종이랑도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생대 중기에는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자,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 때 남세균이 최초로 출현을 한다고 했죠. 이 남세균들이 무엇을 하죠? 네, 남세균들이 광합성을 했죠.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무엇을 발생시켰냐면 산소를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이 산소는 O2죠. 산소 원자 2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이제 고생대 중기까지 계속 대기 중에 축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산소 양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소가 자외선이랑 만나면 산소 원자가 2개로 깨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결합하고 깨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 바로 오존이 형성될 수 있어요. 오존은 이제 O3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성층권에서 쭉 띠를 이루는 오존층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 오존층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네, 바로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존층 덕분에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무엇이? 네, 자외선의 양이 감소합니다. 자, 자외선은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외선 너무 많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타 죽어. 그죠? 그런데 이 자외선이 감소하니까 드디어 바닷속에서만 살던 생물들이 어떻게 됐다? 드디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고생대 중기 때는 산소 양이 많아지면서 오존층이 형성되는 환경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새로운 생물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육상 식물이나 대표적으로 무엇이 번성됐어요? 양치 식물이 번성했죠. 그리고 육상 동물 중에는 이런 물에서도 살 수 있고 바깥에서 살 수 있는 물 바깥에서도 살 수 있는 양서류 이런 것들이 번성한다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고생대 후기에는 또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냐면 자, 이때는 이제 단순히 남세균 같은 세균뿐만이 아니라 육상 식물, 아까 얘기했죠? 그런 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광합성을 하게 돼요. 이전보다 훨씬 더 광합성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후기에는 중기보다 훨씬 더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돼요.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어디까지? 35%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생물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바로 거대 곤충이 출현하게 돼요. 거대 곤충.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 고생대 때 발견된 거대 잠자리 화석인데요. 얘는 몸 길이가 무려 70cm 된대요. 70cm면은 선생님 키에 거의 반절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반절 정도나 되는 굉장히 큰 잠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진해, 바퀴벌레 이런 것들도 거의 뭐 선생님 팔뚝만한 그런 바퀴벌레들이 돌아다니고, 그죠? 선생님 막 다리 길이만한 진해들이 돌아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봐봐요. 곤충들은요, 사실 우리처럼 혈관이 발달되어 있진 않죠. 곤충을 죽인다고 막 피가 팍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산소를 몸 구석구석에 전달할 만한 그런 순환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낮으면요, 얘네들의 몸 크기는 커질 수가 없어요. 얘들이 이 확산이라고 하죠. 산소가 퍼지는 걸 통해서만 몸 전체에 산소를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적으면 곤충의 크기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산소 농도가 어땠어? 35%나 됐죠. 굉장히 산소가 높으니까 얘들이 몸 크기가 커도 충분히 산소가 몸 깊숙이까지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 조건 때문에 곤충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산소 농도가 2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곤충들의 크기가 작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산소 농도가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막 주변에 바퀴벌레가 막 이따만한 애들이랑 막 칼로 싸웠어야 됐을 거예요. 그죠?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고생대 후기 때는 이러한 환경 때문에 엄청나게 커다란 곤충들이 돌아다닐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크기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타일러 보너라는 생물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제 크기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선생님 도서관에 입고 신청도 해놨으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빌려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고생대 말기의 환경 변화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룰 3차 대멸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냐면요. 이 시베리아 지역에 이렇게 띠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규모로 화산 분출, 화산 폭발 사건이 일어나요. 얘들이 얼마나 큰 화산 폭발이었냐면 무려 용암층 자체의 두께가 1000m 정도 된대요. 1000m면 1km잖아. 이게 이렇게 쭉 가는 거리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까지 요 두께라는 거예요. 두께가 뭐예요? 1km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면 이 화산 가스들이 막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나 그리고 메탄가스라고 하죠. 우리 메테인 기체, 메테인과 같은 이런 기체들이 대기에 대량 유입이 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온실 기체예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지구 온난화 파트를 배울 때 온실 효과에 대해서 배울 텐데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이렇게 태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태양빛을 받겠지. 그럼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질 거야. 그런데 이게 뜨거워진 애들은 이제 밖으로 복사열이라는 걸 뿜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열을 뿜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기체가 없으면 그대로 얘네들이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럼 시원해지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체가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대기가 있으면 얘네들이 이 대기가 요 열을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면으로 뿌려준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구가 이불을 덮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훨씬 더 그 온도가 유지가 되겠죠. 그게 이제 온실 효과인데 이런 복사열들을 잘 흡수하는 기체들을 온실 기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같은 경우는 온실 기체에 해당을 해요. 즉 이런 열들을 더 많이 흡수해서 다시 지표면으로 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기온이 상승하겠죠. 그렇죠? 기온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화산 속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가지고 다시 비로 내리게 되면 산성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됨으로써 이게 전 지구적으로 엄청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생물종의 90% 이상이 멸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는 멸종을 일으키기도 하는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중생대 말기에도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것도 이제 5차 대멸종에 해당을 합니다. 이 5차 대멸종은요, 가장 이제 유력한 가설이 뭐였냐면 바로 소행성, 운석이 충돌하는 거였어요. 우주로부터 지름 10km면은 엄청나게 큰 돌덩어리죠, 그죠? 그게 팡 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탁 부딪히면 엄청난 재와 먼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재와 먼지가 하늘을 쭉 가리게 됩니다. 이 하늘을 가리게 되면 햇빛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햇빛을 가려버려요. 자,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계속 깜깜해.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하강하게 되겠죠. 기온이 하강하고요. 그리고 자, 햇빛을 못 받게 되면은 식물들이 무엇을 못해요? 광합성을 못해요. 광합성을 못하면 당연히 산소의 농도도 감소하겠죠. 그죠? 기온이 너무 추워지고 산소의 농도도 감소하다 보니까 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게 이 중생대에 가장 번식했던 공룡들이죠. 그죠? 대형 파충류인 이 공룡들이 멸종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공룡에게는 안 좋지만 얘들이 이제 잡아먹고 다녔던 포유류들, 그죠? 힘을 못 썼던 이 포유류들은 이 공룡이 없어진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포유류가 번성하는, 즉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46억 년의 기다란 역사 동안에 지구에서 굉장히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생물의 번성이나 멸종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다루게 될 5대 생물 대멸종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비슷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시간축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속이라고 해서 속 개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종의 개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과의 개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이 종의 상위 단계예요. 그러니까 생물 종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생물의 종류가 점점점 증가를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때요? 여기서 팍 꺾이게 돼요. 아, 무엇이 일어났구나. 대멸종이 일어났구나.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팍 꺾여서 오랜 시간 이렇게 되겠죠? 자, 대멸종. 그 다음에 여기서도 팍, 팍, 팍. 그래서 총 5차례의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5대 생물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1차는 언제냐면 고생대의 오르도비스기입니다. 이때 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써놓긴 했지만 이제 확인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2차는 언제냐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고생대의 대본기예요. 3차는 고생대 페름기인데요. 요게 지나게 되면은 3차가 지나면서 뭐가 되냐면 중생대가 됩니다. 요게 지나게 되면 중생대로 이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4차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예요. 트라이아스기가 지나면 뭐가 오냐면 주라기가 오거든요. 주라기 공원 들어봤죠? 트라이아스기가 끝나면 이제 이 4차 대멸종 이후에 이제 공룡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차 때는 이제 중생대 백악기입니다. 이 백악기가 끝나면 이제 신생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와 5차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3차, 5차가 끝나면 다음 지질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대멸종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가설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설득력이 높은 가설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1차 때는 빙하의 확장. 빙하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조금 이따가 다룰 테니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2차 때는 운석 충돌이 있었대요.
그리고 3차 때는요. 이때 이제 별표 쳐놨죠? 이건 꼭 기억을 해두세요. 판게아가 형성됩니다. 우리 그 저번에 지질시기 할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규모의 시베리아 화산이 폭발을 하죠. 그죠? 그리고 4차 때는 이 형성된 판게아가 분리가 됩니다. 네. 5차 때는 또 다른 운석 충돌이 있었죠. 이랬을 때 선생님이 3차, 4차 별표를 해놨죠?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3차 대멸종 이후에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그죠?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그리고 5차 대멸종 이후에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즉 대멸종을 하고 나서 새로운 생물들이 번성을 하죠. 저번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생물, 화석의 급격한 변화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그 전에 번성했던 생물들이 확 멸종을 하고 나서 살아남은 생물들이 진화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생물 대멸종부터 볼게요. 이거는 이제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였죠. 자, 이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빙하가 확장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있었던 대륙이 있어요. 곤드와나라는 대륙이었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이 대륙을 이동을 하면서 남극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남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점점 이제 거기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이 얼어붙어요. 쭉 눈이 내리고 거기가 얼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얼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 햇빛을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햇빛을 못 받아들이니까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하강하게 돼요. 지구의 기온이 점점 하강하면 어떻게 될까? 바닷물 자체도 얼게 되거든요. 그럼 이 바닷물이 얼어서 뭐가 되냐면 빙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빙하가 또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빙하는 바닷물이 얼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해수면은 점점점 낮아지겠죠. 해수면이 하강됩니다.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살던 생물들이 서식지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기온도 너무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 자, 해양 생물 고생대 요 시기 때는 해양 생물밖에 안 살았었죠. 그죠? 50%가 멸종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줄어들게 되죠. 2차 생물 대멸종 볼게요. 이때는 뭐가 일어났다고? 운석 충돌이 일어났다고 했죠. 자, 운석이 충돌하면 아까 얘기했었죠. 재와 먼지가 햇빛을 가리고 그러니까 기온이 어떻게 된다? 하강하고 바닷속에 있던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못하니까 산소 농도가 감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양 생물의 많은 수가 멸종이 돼요. 2차 생물 대멸종이었어요. 자, 3차 생물 대멸종 중요하다고 했죠? 자, 가장 5대 생물 대멸종 중에 가장 큰 대멸종이다. 자, 이때는 무엇이 형성된다? 네, 바로 판게아가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고 했죠? 네. 판게아가 형성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던 대륙들이 하나의 대륙으로 합쳐지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요 대륙 주변에는 사실 바다의 깊이가 어땠겠어? 얕았을 거예요. 그죠? 이랬을 때 이 얕은 바다에서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살거든요. 그죠? 여기 근처에서 산호도 뭐 만들어지게 되고 이 육지에 있었던 영양분들이 떠내려와 가지고 이 얕은 바다가 물고기들이 살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륙붕이라고 그래요. 대륙붕은 얕은 바다를 말해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의 대륙으로 합쳐지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대륙붕이 많았던 게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게 형성으로 인해서 대륙붕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해류가 이때는 굉장히 막 다채로웠을 거예요. 이렇게 흐르고. 그런데 이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니까 해류의 흐름도 굉장히 단순화되고 변화가 되게 돼요. 해류라는 건 바닷물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해류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닷속에서 살던 대부분의 생물들의 환경이 갑자기 변하니까 멸종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화산 폭발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성비가 내리고 이 온실기체들이 나오면서 온실 효과로 기온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해양 생물의 97% 엄청나게 많죠. 육상 생물의 70% 그래서 이런 90% 이상이 멸종되게 돼요.
가장 큰 멸종이죠. 그래서 이 3차 생물 대멸종에 의해서 고생대는 끝나게 되죠. 그리고 무엇이? 중생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4차 생물 대멸종 볼게요. 이때는 뭐라고요? 형성됐던 판기아가 분리됩니다. 자, 판기아가 분리되는 건 대륙이 찢어지는 거야. 그럼 대륙이 지각이 막 찢어지면서 그 아래쪽에 있던 멘틀이, 그죠? 뜨거운 그 멘틀이 위로 솟아오르겠죠. 그게 뭐겠어요? 바로 마그마죠, 그죠? 마그마가 분출이 됩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도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온실 기체들,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대기로도 대량 유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온실 효과가 급증하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파충류들이 멸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이제 대형 파충류, 즉 공룡의 전성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트레아스기 지나서 뭐가 나요? 주라기가 나요. 주라기 때 공룡들, 엄청나게 다양한 공룡들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다음에 5차 생물 대멸종은요. 운석 충돌이었죠. 그죠? 10km의 엄청 큰 운석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재와 먼지가 햇빛을 가리면 기온이 하강하고 산소 농도가 감소했죠. 그래서 지구 전체 생물종의 70%가 이때도 감소를 한대요. 그리고 이때 드디어 지구를 점령했던 공룡이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돼요? 네, 바로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5차 생물 대멸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결국 생물 대멸종이라는 것은 급격한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해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종하는 걸 말해요. 그죠? 근데 이 멸종은 항상 나쁜 것이냐? 네, 그 종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사라지는 거니까. 하지만 이 변화, 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은 종들은 이제 그 전체의 지구를 지배했던 애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에 살아남은 종들이 확 번성을 하면서 다양한 종들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생물 다양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생물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질시대마다 다른 생태계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멸종으로 인해서 새로운 또 지구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대 대멸종인데요. 이제 곧 6대 대멸종이 될 수도 있대요. 6차 대멸종이 오는데 그건 과연 누구로부터? 바로 인간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간이 정말 많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죠. 여기 보이면 이게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쓰레기예요. 이 쓰레기들이 모인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떼우다 보니까 어때요? 지구의 온도가 점점점 이산화탄소 늘어나면서 지구 온도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빙하가 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멸종하는 개체 수도, 멸종하는 생물의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200년, 곧 짧게는 300년, 길게는 2000,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과학자들이 그런데요. 길게는 2200년, 짧게는 300년 안에 6차 대멸종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소식이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을 조금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멸종 그리고 새로운 시작 2차 시 수업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2차 시 복습 퀴즈도 꼭 풀어보세요.